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네, 아무래도 내일 새벽 4시죠. 미국의 FOMC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뜻밖의 지난 새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강력한 호재 뉴스들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그 뉴스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S&P 500을 잠깐 보시면 어떠세요?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꾸준히 우상향을 하죠.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일 겁니다. 저 코아남이 추구하는 투자도 이런 투자입니다. 우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자산이잖아요. 우상향하는 자산에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10년, 20년 뒤에는 큰 폭으로 저희 자산이 불어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장 이만한 시간과 이만한 돈이 없죠. 만족스러운 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때를 맞춰서 투자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과정 중에서도 깊숙이 움푹움푹 파이잖아요. 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 관세가 발생했던 2025년 초에도 이런 큰 폭의 웅덩이를 볼 수가 있는데, 뒤돌아서 보면은 아주 작은 파동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도 저희 암호화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별거 아닌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합니다. 네, 아침에 좀 일어나셔서 비트하고 이더리움이 왜 올랐을까? 미국장은 그렇게 안 올랐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침에 제가 게시판으로 일단 먼저 해당 내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은행의 무위험 암호화폐 직접 거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다는 레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블랙록에서 스테이킹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드디어 티커가 등록이 됐습니다. S-1 승인에 앞서서 발행하는 거죠. 신청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티커 THB라고 돼 있네요. 이 뉴스에 힘입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했었다. 해당 내용들은 게시판과 저의 그 블로그죠. T스토리 블로그에도 게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코아남 네이버 검색해서 보시면 코아남 블로그에도 해당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게시를 해놨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PPT를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립토스루스의 X 계정에서 갖고 온 뉴스고요. 해당 뉴스는 OCC, 미국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제가 리플 소식을 소개시켜드리다가 OCC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미국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제 한 통의 레터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 레터의 내용은 무위험 암호화 거래에 대해서 대형 은행들이 직접 개인들, 고객들을 상대로 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결합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뜻하겠죠.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 그 의회에서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 거대 은행들, 지금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그룹, 이 은행장 CEO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현재 수정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최종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승인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 대형 전통 은행들을 불러서 CEO들을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다. 거기에 때 맞춰서 OCC가 이 레터를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JP모건, 웰스파고, 그다음에 찰스 수압 다 뉴스가 나왔던 거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아케이브 이분께서는 참 재밌는 말을 하셨네요. 미국 최대 금융기관들보다 우리가 먼저 비트코인을 이해했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얘기죠. 이 금융권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된 거고, 저희는 이들보다 먼저 이 암호화폐를 알았었죠. 근데 사실은 이 금융기관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암호화폐가 될 걸 알았을 것이고, 이 암호화폐 시장 파이가 커지길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전문에 대한 레터는, OCC의 레터는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을 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보시면 무위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이제 국립은행이 허용하는 건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지금 레터가 나와 있고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단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무위험 자기 계정 거래 수행하는 것은 은행업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국유은행이 수행하는 것들을 허용한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무위험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개인 고객들한테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권 은행업이 해야 하는 한 부분으로 우리는 인지를 하겠다. 따라서 지금 해당 국립은행들이 이걸 수용하는 것은 우리는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의 엄청난 호재 뉴스였습니다. JP모건, 비트코인.com 뉴스에서 나온 JP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악재를 먼저 뿌리고 지난 2주만 해도 JP모건이 악재를 물고 다녔었죠. 근데 또 이제는 참 신기하게도 JP모건이 전면에 나서서 또 호재들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이 시장은 이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좀 봐야 돼요. 퍼드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나온 소식을 보시면 JP모건이 하루에 16조 달러를 이동시킨 후 블록체인은 현실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 개발과 토큰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 하루 거래량이요. 16조 달러예요. 여기 뉴스에 나온 걸 보면 16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경이 넘는 돈이거든요. 원화로 2경이 넘는 돈이 이체되고 인출되고 하는 거예요. 기간, 펀드, 채권 등등 다 합쳐서 2경원이 넘는 돈들을 하루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대한 금융회사죠. 미국의 1위 금융회사입니다. JP모건이.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이 회사 CEO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나쁜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면서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2경원이나 되는 돈을 하루에 이체 거래 대금으로 쓰는 은행의 CEO이기 때문에 이분은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분이다. 블랙록 레리 핑크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많이 X에 올라와 있습니다. 호재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12월 4일 우리 후사카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그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값이 테스팅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도 싸주고 기존 처리 속도가 8배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 해당 홍보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번역을 해가지고 쇼츠나 이렇게 짧게 좀 올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일단 이더리움 드디어 스테이킹 ETF가 출시가 됩니다. 블랙록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100% 확실한 거죠. 그래서 ETHB라는 티커를 등록을 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 크리트 로버분도 이 해당 신청서를 올려주면서 이제 이더리움 만불까지 한번 보자라는 응원의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날에 상황이 포착이 됐는데 오지, 오리지널 갱스터죠.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전설적인 이더리움 고래가 방금 롱 포지션을 들렸다. 그래서 룩 온체인에 따르면 이 고래는 67,103개의 ETC를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약 2억 980만 달러. 해당한답니다. 미실현 이익은 400만 달러.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 크진 않네요. 투자한 돈에 비해서 400만 달러면 평단이 거의 최근 가격대 평단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청산 가격은 2,000달러예요. 2,000달러가 깨지면 청산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롱 포지션에 늘렸다는 건 뭔가 내부 정보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닐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이더리움이 5% 이상 지금 현재 상승이 해 있죠. 그리고 톱니의 비트마인은 지난주에 또 138,452개 ETH, 그래서 4억 3,500만 달러를 매수해서 보유량이 386만 ETH예요. 진정한 고래죠. 비트마인. 그래서 전체 공급량의 3.2%에 해당을 합니다. 엄청난 양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죠. 이번에 평단가 저희가 아시죠? 500만 원 중반대입니다. 원화로. 이제 그 중반대에서 이렇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초반에 많은 양을 샀기 때문에 500만 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톱니는. 그래서 우리 톱니보다 평단이 낮으신 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아주 많으실 겁니다. 위안을 좀 삼아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뉴스도. 멀린, 우리 차트를 자주 올려주시는 인플루언서 분이죠. 이더리움 주봉 차트를 보면 역해된 숄더 패턴이 확인이 된다. 제가 이 PPT 소식지를 끝내고 나서 이더리움 차트도 업비트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할 건데 그때 이 내용은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일단 패턴의 모양은 역해된 숄더 패턴이 맞아요. 그 다음에 애쉬 크립토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커플링 돼서 가다가 최근에 나스닥은 하락폭이 적었죠. 10월 달부터. 근데 비트코인은 25%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현재 기준으로 2%밖에 최고점 대비 하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디커플링이 나쁘게 난 상태였죠. 근데
지금 의미 있게 이 페어 차트를 보시면 하락 트렌드선을 이게 뚫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번 커플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트코인이랑 우리 암호화폐 쪽이 더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미국장 글쎄요, 오늘 FOMC 그 파월 의장 연설에 따라서 미국장도 변동을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장은 그동안 많은 상승을 통해서 조금 더딘 모습이고 그 힘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저희 암호화폐가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저 코아남의 희망적인 좀 얘기를 해봅니다. 이더리움 소식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소식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일단 스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레이스케일 신탁에서 스위트코인에 대한 ETF S-1, 아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랑 동일한 신청서죠. 그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것도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코인 한동안 소식이 없었고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이 코인이 갑자기 게임 쪽으로 지금 좀 진출을 합니다. 게임파이에 트럼프 코인이 사용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조만간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트럼프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 해당 뉴스가 나왔고요. 간밤에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해당 소식들을 지금 다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CME 워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87.6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금리 결정까지 13시간 1분 남았네요. 87.6%.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건데 FOMC 금리 결정은 분기마다 점도표라는 게 나와요.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죠? 점도표는 뭐냐면 향후 1년간 우리가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준 의원들이 제시를 해줍니다. 점도표상에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의 금리에 대해서 흐름을 좀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12월 10날 금리 인하될 확률 87.6%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1월에 금리 인하보다는 현재 금리를 유지한다는 쪽이 88%예요. 1월 28일 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3월 달까지도 동결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는 9월에 FOMC 3분기에 있던 점도표를 토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1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인하로 인한 호재를 좀 반영하기가 조금은 어두운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항상 선반영한다. 그렇죠? 4월부터는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1분기 때 2분기를 선반영해서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은 2분기 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저희가 간단히 단순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많이 기다렸잖아요. 또 뜻하지 않는 이번 새벽에 또 파월 의장의 좋은 발언. 근데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전 22년부터 이 파월 의장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인플레이션 없다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있다고 급하게 금리를 올려서 자산시장을 다 무너뜨렸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굉장히 정치적인 한쪽 편으로 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를 좀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금리 인하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준비금의 부족한 상태까지 만든 현 상황이죠. 이분의 그 비두기적인 의견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이번 FOMC에서 꼭 지켜봐야 될 게 이제 거의 후임이 결정된 상태인데 이분의 발언의 강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칠지 참 그게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별로 이분이 말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차기 의장도 결정된 마당에 이분이 보는 뷰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 코아남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 코인 글래스의 온체인 지표 요거 하나를 볼게요. 제가 최근에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2년 이동 평균 가격에 대한 멀티플라이어 이 부분이고요. 코인 글래스 가면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는 온체인 지표고요. 확대해서 좀 보시면 이겁니다. 흰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밑에가 2년의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 시기를 잘 보시면 이 밑에 22년도죠. 22년도에 이렇게 녹색 음영 영역이 나와요. 이게 비트코인의 저점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년 이동평균에 다 있는 상태죠. 저점 부근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 부근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저점에 터치하고 상승.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고 또 이 밑으로 음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갖고 왔냐. 사이클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다시 살 수 있는 시기냐 없는 시기냐가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가격 1억 3,500이 넘어가 있는 가격을 보시면 이번 사이클 시작할 때 저희는 2천만 원을 보고 시작했어요. 그럼 손이 안 가죠. 저조차 지금 잘 손이 안 가요. 더 싸게 차라리 1억이 깨진 가격이면 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격만 봤을 때는 못 산다. 그러면 결국은 우상향하는 이런 자산을 저희가 적당한 눌림이라고 하는 거죠. 적당한 눌림 구간에서 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격을 보지 않고 이 그래프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영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2년 평균을 5배 늘린 이 곡선까지 상승을 했던 패턴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이쪽으로 올라가기까지 저희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도 적립식 매수를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쩌면 그분들은 이 게임을 좀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이죠. 보통 이렇게 음영이 나오고 다음 주기로 가는 데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면 20년 7월에서 21년 7월까지 거의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6년 초반에 빨리 급한 상승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은 분들은 빨리 그렇게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패턴이 지금 좀 변형이 된 순간에서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20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2억을 가서 거기에서 다 팔았는데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4억, 5억을 가버린다? 네, 큰 그림에 큰 수익은 놓치신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일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더리움 차트 볼게요. 업비트 차트로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업비트 차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그 멀린 트레이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죠. 그 다음에 넥라인이라고 하면은 역회된 패턴상 이 녹색 선들이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3주 연속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 모습이죠. 원화 차트론. 그리고 나서 단기 이평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고 20일 이평선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봉상.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강력한 전 고점들의 매물대가 몰려있는 선이 약 530만 원 부분이에요. 이쪽이 강력한 매물대다.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리고 이 선들이 바로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의 넥라인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 역회된 숄더 패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거리가 있어요. 넥라인에서부터 저점까지의 거리죠. 이 거리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 뚫는 지점, 넥라인을 뚫는 지점부터 이 길이가 1대1의 비율로 간다는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된 숄더 패턴. 그렇게 될 경우 원화상으로 약 840만 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 자체가. 패턴으로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 넥라인을 언제 뚫느냐가 중요한 거죠. 뚫고 나서 또 바로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지지 테스트를 하고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 코아남이 이번 시즌에 노렸던 800만 원 중후반에서 1000만 원대 까지의 돈도 충분히 이더리움이 가능할 수도 있는 패턴인 건 분명합니다. 차트상 기술적 패턴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트레이딩들을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좀 보시면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이게 다시 떨어져야 됩니다. 약 3.7. 지난 24년 12월에 알트코인 불장, 24년 3월에 이런 불장이 있었죠. 이 레벨과 같은 레벨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6%대로 아직은 높습니다. 긍정적인 건 이 고점, 쌍봉을 이루고 지금 현재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항상 우리가 좋았을 때 여기 21년 3월에서부터 5월이에요. 이때가. 달러 인덱스는 100이면은 적정하다고 보는 거고 100 위로 갔을 때는 이제 강달러다. 그렇죠? 22년도에 이런 강달러를 맞이했었죠. 100 이하일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98이에요. 얼마 전까지 95 부근에서 놀았다가 98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상태였고 따라서 저희 암호화폐 시장도 좋지가 않았었죠. 이게 다시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90 부근까지는 와줘야, 이 부근까지는 와줘야 우리 알트코인들도 비로소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려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시장에 반대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큰 상승이 나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져야 된다. 90까지는. 물론 이 과정, 떨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체감을 할 겁니다. 암호화폐가 회복되는 걸. 지금 QT를 종료하고 나서 이제 Q2를 가기 전에 중립 구간에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곧 많이 풀릴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위험 자산 시장에 대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암호화폐도 오를 거다.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까지는 떨어져야 상승을 했던 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로 보고 계십니다. 이 박스권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우리 저점이에요. 이때 전저점의 부근에 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 박스권 위로 이번 주에 지지를 받고 올리는 모습의 캔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좀 이렇게 횡보를 해줄 것이냐라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내려온 폭이 가파르다 보니 어느 정도 V자 반등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ETF보다는 더 좋은 차트의 그림입니다. 먼저 이 박스, 지난 저점들의 박스권을 지지를 받고 올리는 모습은 동일한데 주봉상 이평선을 올라탔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좀 올라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건 이 20일 이평선입니다. 주봉상. 그리고 20일 주봉상 이평선도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떨어지면은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지만 다행히 이평선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이더리움의 다시 한번 상승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차트의 모습이죠. 비트코인보단 이더리움이 ETF 차트를 봤을 땐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하게 타오르려면, 암호화폐 시장, 특히 알트코인들이 활발하게 타오르려면 이게 러셀 2000 지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거 영상에서. 지금 이 러셀 2000이 심상치가 않아요. 다우와 S&P 500과 나스닥은 좀 고점 부근에서 고점 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급격한 상승을 지금 연말에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의 전고점들을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 이후 지속적으로 2주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도 돈이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저는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알트코인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대형 자산에서 소형 자산으로 이동하는 이 자금의 흐름상 필연적으로 러셀 2000 자체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 소형주, 위험 자산 중에서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소형주에도 자금이 공급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해칭 상품 봤었죠? SBIT, 비트코인 2배 인버스 상품이었죠. 저는 오늘 같은 날에도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과 현금 확보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해지 상품이라는 걸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바닥권이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얘는 반대로 떨어졌겠죠. 떨어지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고개를 많이 들었었어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다시 받았는데, 최초 언급 시점은 $30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판 22평에도 지금 다 있고, 이게 깨지는 순간부터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포지션이죠. 그리고 DITI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배짜리죠. 한 배짜리. 이게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끌고 가실 분들은 이게 더 좋은 상품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우리가 놓쳤다, 하지만 현금은 있는데 더 사고 싶은데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도 올라가는 걸 따라잡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이 해칭 자산을 적립식으로 내년에 같이 매수를 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27년이든 28년이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하락이 오면, 조정장이 올 때 우리는 이쪽에서 수익을 크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이런 해칭 상품에 대해서 눈을 돌려서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고, 적립식으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이 상품을 해칭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더 사야겠죠. 남아있는 현금으로. 양방향 포지션을 모두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 중요한 건 현금이다. 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흐름 확인을 해봤고요. 내일 아침에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FOMC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금리 결정이. 파월 의장의 연설도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올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빨리 우리 암호화폐 가격이나 위험시장 가격은 반영을 하고 있겠죠.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길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라도 시간이 될 때 FOMC 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기 영상 시간,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간에 미국 연준의 FOMC 보도자료라는 게 있어요.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그 보도자료 레포트를 분석을 정확히 해서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이 암호화폐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 코아남과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